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은 제가 기소돼서 수감될 때까지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어요. 오늘 제가 강혜경의 16가지 정도의 횡령사안 중에 명백하고, 원래 이 사건이 창원 의창구 선관위에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선거 보전 비용 1억 1,800 중에 9,700을 강혜경이가 횡령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횡령 금액이 과연 어떤 성격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기록을 받고 나서야 강혜경이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기 개인 영업용 통장으로 거의 4억이 들어갔고, 또 저에게 공금해서 한 2억 5천 정도, 그리고 저한테 이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있다고 사기치고 또 빌려간 돈이 거의 1억 5천 정도, 그래서 총 한 4억이 되는데, 오늘 첫째 6월 1일 날이 선거 날인데 2022년 5월 31일 날 선거 자금 계좌에서 6,500을 꺼내갑니다. 그리고 2022년 정치회계에서 6천을 꺼내갔는데, 이거는 강혜경이 2024년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정언을 한 바예요. 근데 이거는 정치자금계좌, 선거자금계좌에서 꺼내갔기 때문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제가 고소자이기도 하고, 이거는 공금 횡령의 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경이 미래한국, 그러니까 총 해서 22년 5월 31일 날 6,500을 선거자금에서 꺼내가고, 그 다음에 강혜경이 1억 1,800 정도가 선거 보존 비용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5월 31일 날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지급을 안 하고 6,500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선거 보존 비용이 오니까 그 선거 보존 비용에서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 정도를 공제하고 9,700 정도가 남는데, 9,700을 모두 가져가면서 저한테는 자기가 나한테 9,700을 빌려줬고 그게 선거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걸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검찰에서 내미는 서류가 강혜경 스스로가 4,700을 빌려줬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저에게는 9,700을 가져갔고 그 외로 저한테 받을 돈이 더 있다. 이래서 제가 월급의 일부를 넣었는데, 제 월급 통장에서 강혜경 개인 통장으로 간 거가 1억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월급 반 정도도 있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0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300만 원도 넣고 처음에는 이제 수시로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9,700을 횡령을 하고, 강혜경 스스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토한 것처럼 2022년 정치회계에서 7건 이상의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서 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정치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데 현금으로도 또 돈을 빼내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16가지 정도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이 주된 혐의를 갖는 게, 저 김영선이 강혜경에게 돈을 줘서 그 돈이 명태균에게 흘러갔다는 건데, 저하고 명태균이를 따로 기소하고 저하고 강혜경이를 또 따로 기소를 합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강혜경이를
공익 제보자 1호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16가지 이상, 그러니까 미래한국 계좌에서 4억 이상, 그리고 제 정치 계좌하고 사기쳐서 4억 이상 가져간 강혜경이를 내세워서 퇴임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에 검찰이 휘말려서, 아니 통일 사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통일 사건에 관해서 같은 사건에 관해서 창원지법 형사 4부에 기소를 하고 또 형사 2부에 또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산단이랑 상관없는 동생들도 기소를 하는가 하면, 변호사인 제가 자문계약한 거를 무직으로 해갖고 또 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2022년 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7건 97,000원이 실질적으로 제 행위랑 관계된 거는 7건 97,000원이에요. 이런 사건에, 게다가 이제 별건 수사가 위법인데, 별건 수사가 아니라 관련 수사라고 하면은 같은 법원에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검찰이 정치권에 휘발려갖고 본질을 잃어버려도 같은 사건을 2개로 기소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강혜경은 모든 사건의 기초고, 또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고, 사실은 검사 11명이 내려와서 수사하기 전에 제가 그 사건과 관련돼서 강혜경의 범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제가 구도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이 16가지 이상의 흉악 범죄자를 내세워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범죄자를 내세워서 지금 대선 전국에 퇴임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엮는다면, 이 강혜경이의 이 범행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익 제보자 1호라는 게 이런 역사상 정치 자금에 관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강혜경이를 끼고 지금 대선을 치르는 범죄자 두둔 대선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저희 전반에서 질의 드릴게요. 네. 그 의원님 소개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만난 게 맞나요? MBC입니다. 아니, 그보다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을 얘기를 하셨고, 지금 또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여러 가지 억측에 강혜경 중심의 얘기, 범죄자의 범행을 공공연하게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대선 전국의 이 난장판 속에서 됐기 때문에 이 강혜경의 범죄에 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강혜경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오늘은 검찰에서 오늘 말씀을 물으시려는 듣겠어요. 게 어떤 부분 좀 물으시려고 자, 하는지. 강혜경의 범행에 관해서 오늘 질문과 누구? 그거는 제가 사실은 제가 100만 원 받고도 무죄 소송을 해주고요. 사실은 사실은 변호사 하면서 500만 원 이상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한 거예요. 석현 씨 아들 여러 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분은 아들님은 잘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의원님 고소한 관련 아니, 조사도 있을 것 같아서 형사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은 네. 강혜경 씨의 그 범행 사건에 나머지 보고자료 관해서 하고 오늘은 강혜경 씨의 범행 16건에 의해서 미래한국연구소도 한 4억 횡령했다고 여겨지고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로 4억 가까이 됐는데, 선행 사건인 강혜경의 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범죄자를 앞세워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검찰이 되는 거고,
특히 이중 기소에 이중 재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아, 김 여사 오 시장 질문 있으면 진술 거부권 쓰시겠어요? 아니